UA 대치센터 맡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따로 마이크 안 들고 그냥 생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7월달 첫 번째 입시톡은 저번 주에 본사에서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고요. 오늘은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세팅을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방학하기 전까지 아마 다 하시는 것처럼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 추가 보고서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추가 보고서 받고 발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토론 같은 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데, 물론 이걸 아주 똑같이 일반적으로 1학년 2학년 때 했었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 널널하게 하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보고서 관련된 내용도 좀 1학기 중간고사 때 냈었던 거는 조금 되게 타이트하게 짰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내는 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그렇더라도 그 내용을 써주는 형태로 다시는 것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게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학교에 무슨 과를 지원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통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원서 접수 마감은 9월 17일 날 마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모평 자체도 9월 모평을 8월 31일 날 보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해마다 마찬가지지만 그 성적 발표가 되기 전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충 두 개 영역을 맞춰서 6월 달 거랑 9월 달 거 맞춰가지고 그 성적대에 맞춰서 정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시를 잡게 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시랑 정시랑 별개의 전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시 수능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수시를 맞춰서 세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수생을 제외한 고3 학생들은 사실은 평가원 관련되어 있는 시험을 6월 달에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시겠지만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학생이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올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9월 달에 것도 8월 달에 보는데 이제 보통 보면 학생들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반도 안 되거든요. 제 경험해보면 30, 40% 정도만 그냥 근근히 탐구라도 어떻게 좀 문제풀이라도 해보고 들어간 애들이고,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탐구가 메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구평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그것 때문에 재수를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자기소개서를 쓰겠다고 하는 학생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겠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정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지금 성적하고 그 다음에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자기소개서가 올해 이제 끝나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여러 군데 설명회 다녀보시면 어떤 데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데 의미 없다 그러고 유튜브 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없진 않겠죠. 의미가 없으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한 3년 전에 좀 입시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보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제 없어지려고 사실 없어지게 되면은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고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가 생겨야. 변수가 없으면은 아마 좀 어렵거든요. 대학교 쪽에서 생기부만 봐도 파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면접이나 그런 걸 해버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가 된다고 계산을 하면 그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아이 기본적 유평 데이터 보시고, 학원에 지금 아마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건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하겠지만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라인 정도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지원을 한 학교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첫 번째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아니면은
어디가에 나와 있는 기본 데이터라도 꼭 확인을 해보셔서 이 아이가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전제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제일 좋은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제헌절에서 광복절까지가 제일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보통 학생들이 빨리 쓰면, 이거 보통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쓰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열흘 정도면 끝나는데, 아이들한테 맡겨보면 거짓말 아니고 여학생들은 잘못 걸리면 거의 2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끊어줄 수 있어야 정시에 데미지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아이는 정시 다 버리고 학생부 종합에 몰입한다. 그냥 이거 나한테 올해 저녁은 학종밖에 없다 그러시면 길게 쓰셔도 관계없는데, 그 정도까지 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생계부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경희여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학교를 저희가 담당해서 하는데, 그 생계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저희가 받고 선생님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이랑 만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짜내야지 1번, 2번, 3번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많지가 않지만, 학생이랑 해서 만나보면 학생이 정작 제대로 자기 생기부 안 읽어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기본은 기본적으로 생기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학생이 자기 생기부를 또 아직 덜 써졌잖아요. 8월 말일에 완공이기 때문에 생기부 자체가 덜 써졌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이 정확하게 정독을 2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기 생계부 관련 내용을. 그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제대로 짤 수가 없어요. 그 요소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실제로 오늘 작성 관련되어 있는 볼 거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아이 수능 관련된 데이터가 얼마쯤 될 수 있을까? 내 아이 그 생계부 성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어레인지 했을 때 어느 학교 정도가 영역이 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고 오셔야, 그래야 나중에 학교별로 아시겠지만 3번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3번이. 그래서 달라진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된다. 보통 시점은 뭐 7월 20일 정도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끝내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8월 31일에 보는 구평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늘어지면 구평도 애들이, 왜냐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면 이미 그 학교 학생이 돼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길어지면 공부가 안 되겠죠? 학생들이 학종만 몰빵으로 6장 쓰는 애가 없어요. 진짜로. 정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엄선된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만 꼭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체크를 안 하고 봤는데, 잠깐만요. 좀 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UA랑 2009년도부터 했어요. 그냥 짧게 하지 않았고요. 대치동 강의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짧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교나 뭐 지자체나 공사 단위로 해서 큰 규모 하는 데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의왕시에서 하는 그 자기소개서 면접이랑 설명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별로 또 많이 하고,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보통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600명 정도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데이터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 기초적인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되게 잘 알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아예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 알려드릴 건데, 일단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소개하는 글이 아니고, 이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도 목표가 있고, 나도 이 글 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고
의도를 가지고 쓰는 글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모양을 쉐이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양이 안 나타나는 자기소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가 예전에 썼었던 자기소개서랑 좀 달라졌죠. 문항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 4개였는데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줄어들면서 그 전 같은 경우는 느낀 점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느낀 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보다는 업적이나 결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적어져서 원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느낌에 관련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꾼 비전을 제시하고 남과 다른 내 장점이 뭔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이 올해로 마지막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양적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생기부에 나와 있는데 질적 차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체나 세특에 있는 내용밖에 없죠. 근데 창체,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뭐랑 연결되죠? 성적이에요, 성적. 그죠? 성적이 좋은 애가 어떻게 돼요? 창체도 그렇고 세특도 그렇고 잘 써주죠. 그냥. 보통 3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저희 생기부 받아봤을 때 특목 자사고 제외하면 생기부가 어떻게 나와요? 분량도 뭐 한 200자 이내로 짧게 나오고, 그죠? 5등급 때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 지원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니 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누구 시각이에요? 담임 선생님이랑 해당 교과 선생님 생각이잖아요. 그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평가 쪽 입장에 반영하다 보니까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일단 아이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계열적 합에 대한 내용 보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당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건 모르는 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다 그러면 경영학과로 쓰는 거죠, 이 학생이. 서강대학교 문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은 명기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학생의 비전에 대한 내용하고 차별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준다. 문항 자체가 3개밖에 없고 마지막에 나오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학교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질적 차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1번,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걸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따로 선생님들이랑 협의해서 하지 않으실 거면,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라고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아이들이 모르는 걸 잘 짚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플러스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특색을 보여준다. 중요한 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역할은 1차적인 거는 생기부예요. 생기부는 결과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사의 시각으로 학생을 그리는 거예요. 교사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내가 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내용이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 아이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이거 왜 그런가요? 왜 있는데 선생님이 행특에다가 되게 창의적이고 활동력은 뛰어나나 다소 부정적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제 얘기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저희 때는 생기부 이거 썼는데 제 생기부에 깜짝 놀랄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기부에 나온 게 책임감이 강하나 다소 부정적임.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 이 동네의 교장 선생님이야 지금. 그때 첫 번째 담임학 선생님인데 한번 찾아갈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그게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써주면 의외로 많아요. 저처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노골적인데 뉘앙스가 그래. 그래서 교수들은 딱 보고 알잖아요. 얘 좀 그러네. 그럼 좋지 않겠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그래도 좀 내가 왜 부정적이었냐 하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자소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 학생의 모습을 제대로 쉐이핑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하는데 보는 게 겁나 많죠? 예, 일단 이거만 봐도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굳이 이거를 자기소개서까지 보면서까지 교수님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가장 많이 보는 건 학업 역량. 그리고 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워낙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져서 요즘에 공동체성이랑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많이 봐서 행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많이 확인을 해보고요. 창체도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 업적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리더십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그냥 단순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1번에 써주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배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거기 뭐 내가 뭐 누굴 도와주고 그런 내용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학생이 갈등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3번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학교마다 1번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이제 옛날로 치면 학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는 게 1번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건대 같은 경우 생기부 내용 조정하는 거 보면 약간 그 학교는 엘리트를 뽑거든요. 아싸라게 잘하는 애 뽑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동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하지만 두드림 같은 경우는 여러 방면에서 이 학생이 자기의 포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분이 있는지, 지분이 많이 있으면 이 학생 데리고 시키면 가르치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본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도 어차피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짧게 해주고 관련된 진행 과정이나 동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쓸 때 자유를 포함해서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왜 하라고 하냐면 학생들 거 받아보면 1번, 2번, 3번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안 되고 1번, 2번, 3번을 쭉 읽었을 때 그 학생이 보여야 돼요. 그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기부 내용을 쭉 읽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뭘 주로 공부를 했고 뭘 싫어하고 활동은 얼마나 활동적이고 뭘 못하고 잘하고에 대한 거. 또 선생님들이 창체나 그 세특에 써주는 걸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 최후변론 하는 거예요. 재판장 가서 내가 이런 요소 나와 있지만 진짜 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어필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반드시 유기적으로 한쪽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문항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요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전체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인성 특기적성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분량이 10,000자 정도 쓰면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실제로 쓰는 분량이 4,000자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제한적이다. 그래서 얼마나 압박해 쓸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관련되어 있는 요거 다 생기부에 나오죠. 이런 거 다. 이거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처음에 갖고 오면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요거 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 게 아니고 너 이거 했는데 네가 동아리 활동 했는데 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경험을 통해서 네가 뭘 배웠는지 과정에서 이게 뭐가 어렵구나 이게 괜찮구나 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답이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례 관련되어 있는 걸 넣어주는 게 좋고 실제로 중대 같은 경우는 3부 문항에 아예 사례를 쓰라고 써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질적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 이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망하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너희 학교에 갔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해서 너희가 나를 뽑으면 니네 학교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그 정도에 관련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학생이 생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제가 정독 2번 하라고 하는 게 2번 땡 그게 아니라 최소한 정독을 2번을 해서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 상이 그려져야 돼. 상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막연한 게 아니라 문항별로 1번, 2번, 3번의 문항별로 상을 그렸을 때 나를 하나의 인물이나 어떤 모양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오면 그 학생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금방 써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수정을 좀 해주긴 하겠지만 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의미부여가 될 수 있는 사례를 택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준비가 됐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핵심어는 뭐예요? 사례와 구체적인 거죠. 왜? 이게 생기부상에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뭉뚱그려 써 있죠.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내용 보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는 학생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신에 대한 고민, 특징을 진실되게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미화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 미화는 뭐 겁나 많이 하니까 저희가 잘라주면 되는데 예상외로 비하가 많아요. 예, 여학생들 막 이거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엉엉 울어. 예, 진짜 많아요. 예, 저희 선생님들 중에는 가끔 어머니도 같이 오시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여학생들, 남학생은 안 불러. 남학생은 사고 나니까 싸우니까 안 부르는데 여학생은 불러도 돼요. 이야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커져. 그죠? 예, 그 생기부 좀 드라이하지 않고서 삶이라고 하는 게 좀 질퍽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울어? 엄마도 같이 울어. 예, 난감하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화목해져. 그래서 관계 개선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아져. 진짜로. 예, 가급적 그거는 집에서 하고 오세요. 예, 그런 문제 없어. 그거는. 진짜. 그리고 애들 되게 비하해. 자기 비하. 뭐도 못하고 게으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바로 침울해지고. 예, 이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다 그래서 너무 돋보여주는 건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있는 걸 쓰는 거 좋아요. 과학 실험은 실패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끝나면 안 되지. 다음에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겠다는 걸 내가 느꼈고 실제로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해서 업적을 내면 좋고 업적이 안 나왔더라도 여기서 얻었던 내용들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망한 것만 쓰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그냥 같이. 자, 그 다음에 자, 한계 극복 요런 내용들 언급하시고 요거 저 아까 얘기했던 거 극복 노력 변화상을 쓰는데 이거 아이들 보고 써오라 그러면 이거 2000자가 나와요. 이거만 2000자. 이게 원래는 1번이 1500자에 2개 들어갈 거에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800자가 맥스거든요. 800자짜리인데 아이는 기본 2000자 써와. 2000자짜리를 800자로 줄여야 돼요. 예,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할 때는 예, 잘하는 분이랑 같이 붙어서 하면 좋다.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제일 좋다. 진짜로. 예, 아이가 하기 어렵다. 왜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리냐고요? 못 줄여. 못 줄여요. 내용을 다 애들이. 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활동을 기록을 하고 다 하시는 것 중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빼야 되고 생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 그런 경우는 교장이 허가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의무 활동 같은 경우 할 수 있으나 그런 내용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의 내용만 가지고 써도 충분히 잘 나옵니다. 내용에. 너 바깥쪽에 스페셜한 거 가지고 오셔서 광내 봐야 별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생기부 안에서 썼던 내용들 학업에 대한 내용이나 학교 교내 활동에 대한 걸로만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헌절에서 광복절까지 쓴다. 급하게 쓰면 이게 언제냐면 보통 학생들이 9월 달에 쓰는 경우예요. 모평 보고 나서 마지막에 써야지. 그런 경우. 그래서 학교 선정도 저희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데 9월 3일 날 컨설팅을 하고 9월 4일 날 자기소개서 쓴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물론 9월 14일까지는 쓸 수 있을 거긴 한데 그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성 시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광복절쯤에 마감을 하면 아이가 9월 모평 볼 때 조금 유리하다. 준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실제 모평을 본 의미가 있다. 모평 보기 전까지도 안 끝난 상태면 자기소개서가 공부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면 모평도 망가지고 자기소개서도 늘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교 지원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낼수록 좋다. 이 가급적인 내용들은.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요게 제가 한 얘기예요, 지금.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 도움 받는 거는 도움 받는 거가 제가 봤을 때 그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거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분이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이런 거 그냥 뭐 학원도 괜찮고 뭐 컨설팅도 괜찮으니까 받아서 하시면 좋고,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게 잘 아는 선생님, 그러니까 최소한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경험이 좀 많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선생님이랑 쓰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해보면 어머니들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한 3군데 가서 쓰게 해요. 작년도에 저희 실제 그랬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그게 빼버렸어. 너 딴 데 가라고 그냥. 되도 않는 거 갖고 와가지고 계속 바꿔달라 그러는데 말도 안 맞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쓰는 거를 한 선생님은 잘 썼어요. 쓴 거를 학교나 친구들 보여주죠. 보여줘도 돼요. 2등 돈 내면 더 좋겠지만 보여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압박감을 갖냐면 학생이 나한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평해달라는 거잖아. 그 솔직히 내가 이 학생 생기부터 안 봤어요. 생기부터 안 본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보고서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제대로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요? 잘 모른단 말이야, 사실은. 담임 선생님도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꽂혀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학생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렇고 선생님 잘 정리해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사방에서 비평이 들어가고 비난이 들어가면 망했나 보다 그러고 집에 가서 엄마 망했어 막 엉엉 울고, 선생님 선생님은 이거 이상해서 바꿀 거 없다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엄마 또 여기서 또 막 갈등하다가 딴 데 가서 또 물어보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이틀만 해드릴게요 300만 또 쓰고, 그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 평가는 들을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공유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해당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합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같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생기부 2번 이상 읽었고 관련 내용 링크 걸어가지고 아이 형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냥 한번 생기부 내용도 안 보고 자기소개서 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첫 방에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도움을 받을 거면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라. 바쁘고 업무 많은 사람 맡겨봐야 그 사람한테는 정말 욕먹을 짓이니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도 받으니 좋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 들어도 괜찮지만 글이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개념을 하시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굳게 먹어야지 했지만 실상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쓰고 나서 이거저거 물어봤더니 막 얘기 막 욕 나오고 그러면 어머니 밤에 잠 못 잔단 말이에요. 미리부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로 작성하는 팁 관련된 요소인데, 일단 첫 번째가 이거 좀 제발 좀 가시면 아이한테 이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생기부를 제발 꼼꼼히 읽어본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써본다. 자기 활동을 직접 스토리텔링을 해봐야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활동 기록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그 배경 기록이 있는 내용을 정립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 거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생기부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있는 내용만을 참고해서 쓴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내용 쓸 때
어차피 활동을 했다는 거를 생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에는 동기, 상황, 내가 봤을 때 어떤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결과주의거든요.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아요. 결과가 긍정적인 형태로 개선된 거, 예, 결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예, 뭐 이렇게 글만 예쁘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죠. 막 화려하게 썼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자기소개서 건조하게 쓸수록 좋아요. 건조하고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문장도. 예, 문장 길게 쓰면 우리말이 그 주어랑 서술어가 멀잖아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 안 읽히니까 짧게 끊어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결과에 대한 내용의 변화상. 내가 이걸 했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전공에 대한 거랑 맞춰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바라보는 시점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보는 건 여러 명이 봐도 되지만 글을 바꾸는 거는 반드시 한 명한테만 바꿔 쓴다. 내 글 같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첨삭할 권한을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항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보통 다 묶어봐야 한 3,000자에서 3,500자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를 보시면. 1번, 요게 옛날에는 이게 1번, 2번 나눠져서 학습에 대한 거랑 교내 활동 두 개로 찢어서 설명했었는데 통합돼서 하나로 짧게 나오게 된 거고요. 요게 이제 인성, 공동체성 보는 거죠. 옛날 걸로 하면 3번 버전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이 옛날 4번이었는데 보시면은 온 이유, 요거 이제 그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거니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계획에 대한 요소 첫 번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진로 계획은 내가 이런 거 준비했었으니까 너희 학교에 가서 이과에 가면 이거 할 건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거 어디서 갖고 와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긁어가지고 거기 요소 받아서 뭐 교과목 쓰고서 뭐 하는 경우 많은데 예, 별로 안 좋겠죠? 그런 거는. 예, 이거 좀, 요거를 좀 잘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어차피 없기 때문에 학교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해당 전공 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교과 과목 그 나열에 쓴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것까지는 알겠으나 예, 그 정도 관심 다 가지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써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졸업 이후 진로는 환타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 나중에 검사가 되겠어 했는데 검사가 된 다음에 대통령도 할 수 있잖아요. 환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진로에 대한 거를 너무 명확하게 해서 나는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야. 초등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계열에 적합하게 전공의 전문가 엑스퍼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셔도 괜찮다. 요 요소는. 자, 대학별 자율문항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1번, 2번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가 경희대랑 연세대학교인데 보면 거의 비슷하죠. 보면은 지원하게 된 동기,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하세요. 이건 내가 이걸 활동을 했는데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지금? 결과는 생기부에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필요 없고, 너 왜 우리 과에 왜 지원했어? 준비하는 과정은 언제 준비한 거예요, 준비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준비한 거죠? 이 준비 과정에서 네가 이거 했다고 썼는데, 그럼 그 내용에서 네가 배운 게 뭐야? 그거 쓰는 거죠. 예. 배운 점 쓰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느낀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똑같아요. 동기,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어떻게 쓰래요? 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생계부에는 별로 안 구체적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결과만 나왔어. 상만 탔어, 예를 들면.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용, 역경이 어떤 거였는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요소가. 이거 잡아달라는 겁니다. 800자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시키면 애들 거의 2000자 써와, 이것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대 것이 재밌는데, 자, 추가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써. 이거 중앙대학교가 이거 좋아해요.
중대, 건대는 A급을 원한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진짜 이거 원하는 거니까. 이거 잘 써줘야 됩니다. 예시로. 그럼 관련되어 있는 행동했던 그 내용 어디 나와 있어요? 생기부 있죠. 그 사례가 적혀 있진 않아요. 뭐가 적혀 있어요? 내가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해서 과학 실험 대상을 받았어. 그게 뭐예요? 그게 한 거죠. 업적이잖아. 업적에 대한 내용인데 우수성이죠. 우수성을 이건 사례로 보여주는 거야. 상 탔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게 됐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난 그 정도 역량이 있다. 예, 하지만 근거는 어디 있어요? 생기부에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는 원래 이제 책을 3권 했었었는데 줄여서 2권으로 줄여서 쓰고 있죠. 예. 요거 이제 올해 요거 없어지고 지금 독서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거기 기입된 거 올라가고 내년도부터 이제 빠지잖아요. 예, 그럼 독서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랑 관계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다 갈 거니까. 예, 독서 중요합니다. 독서가 이제 거기 빠지지만 그 독서 내용이 창체의 자율 진로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세 특에 다 링크 걸려 있어야 돼. 독서 빠지면 그 학생은 별로 안 좋습니다. 나중에 뭐 자제문 있거나 주변에 다음에 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 무슨 가짜로 안 읽지도 않은 거 쓰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독서 중요하니까 확장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동기를 주는 걸로 하지 말고 확장시킬 때 독서를 하는 거다.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안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백선 책 뽑아가지고 다 쓰고 거기 내용 줄거리 요약해봐야 안 봐요, 걔네들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봤는지. 이거는 뭐 꼭 전공이랑 연결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쓴 학생이 모비딕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기.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 읽어봤더니, 좀 그렇다. 소문은 듣기로는 좋았었지만 별로였다. 왜 별로였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3가지 요소의 중심을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봤는지 읽어보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로 예상했던 것처럼 잘 정리가 돼 있었던 책이고 이거 그래서 결국 내가 처음에 봤었던 의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 영역에 이 필드에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업적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도 확장될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스토리를 할 수 있겠죠. 보면 요거 그래서 책을 꼭 전공에만 맞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공만 보지 마시고 전공이 아니면 문학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고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학생은 그 학생은 미술 디자인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추천했던 거는 까르띠에 불의 성 사진집을 넣었어요. 같이 만들어서. 근데 까르띠에 불의 성 되게 유명한 사진작가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필름이 나온 거예요. 그 필름을 잘 정리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한국에는 안 나왔어요. 프랑스에 나왔어. 근데 제가 보는 잡지에 프랑스 잡지에 거기 나왔더라고요. 까르띠에 불의 성 사진집이 나왔다. 근데 마침 그 친구 누나가 프랑스 파리 유학 중이었어요. 그 책을 공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책을 쓴 학생은 그 친구밖에 없죠. 그럼 성철이가 책이 겁나 많은데 왜 굳이 그 책을 썼을까요? 물론 이 친구가 사진에 그렇게 조예가 깊거나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린 관심 갖게 만들고 썼어요. 왜 그랬어요? 면접 때 물어보게 하려고 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고3 학생인데 사진집인데 더군다나 한국에 없는 책이야. 어떻게 봤어? 왜 봤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 물어보겠죠. 일단 물어만 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죠. 나는 봤잖아. 그 책을. 여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게. 그러니까 좀 그런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그리고 전공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서 뭐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만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좀 확장시켜서. 내 정치학과 갔다고 내가 무조건 군주론, 사회계약론을 봐야겠어요? 리어왕 맥베드를 봐도 정치에 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너무 좁혀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자, 실전 자기소개서 보면 일단 저는 이렇게 해요. 이 아이랑 만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학생이 훌륭하면 혼자 다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뭐 저희랑 하도 아니면은 그냥 그 어머니랑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이 칠판 가득 써보는 거예요. 다 학생에 대한 내용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같이 누가 도와주면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학생 생기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학생이랑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뭐 아무 다 괜찮아요. 다 써도 돼요. 다 써요. 막 쓰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문항에 1번, 2번, 3번 문항에 맞춰서 정립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정확하게 사실이냐라고 말하면 아닐 수도 있어. 왜? 기억이거든.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거짓말 창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럴 법 하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지 않잖아,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에 느낌을 알고 싶은 거지. 결과 나와 있잖아요. 생기부상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걸 하실 때도 1번, 2번, 3번을 찢지 마시고 묶어서 아이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항별로 이제 사항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할 때인데 쓸 때는 분량이 아까 1번이 1500자였어요. 1500자 분량이랑 상관없이 쓰는 거예요. 3000자가 나와도 돼요. 물론 나중에 죽겠지만 아이가 일단 그래도 다 써요. 일단 다 쓰고 자르면 되니까. 그죠? 이야기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분량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넘치는 건 일단 문제가 아니야. 고통스럽지만 일단은 그 내용을 다 만들어 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 내용은 여기 학업이랑 전공 적합성. 왜 전공 적합성이냐면 계열로 보지만 이 학생이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과로 지원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뭐 생명공학과나 뭐 심리학과나 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근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구체성에 대한 내용 강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3번 버전에서 이 전공과 내가 왜 맞는지 내가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해당 학교에 있는 교과 과목 쭉 나열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처음에 이상하게 쓴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면 저희가 애들 글 쓴 거 바로 받고 첨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뇌암 4기 학생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결과는 대충 나왔어. 생존율 10% 미만. 해줄 수 없어, 걔는. 첨삭하고 끝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면,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 호기심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모자랐어. 그래서 모자란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어? 지금 진행 중이야. 난 잘할 수 있어. 거기까지만 써도 돼요. 결과가 안 나왔어도 된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 써도 돼요, 아이가. 완성체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런 내용, 전공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이런 거 쓰이면 안 돼요. 학교가 시켜서 했고, 우연하게 한 거,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생각이 있는 애다. 의지가 있는 애다. 요거, 꼭 넣어주시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써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실험을 이과애들 거 생기고 보면 실패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쓸 수 있지만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선이 됐는지 그걸 꼭 써준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공동체성이랑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그 봉사활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 코로나 전까지는 보통
학종 보내면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봉사 시간이었어요, 원래. 보내보면. 올해는 별로 그런 애가 없어요, 학생들이.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봤던 학생이, 그 학생이 한 120시간 했더라고요. 번역 봉사 한 걸로. 보통 그런 경우는 작업이 된 경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마 거의 안 볼 거예요, 그쪽으로는. 올해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학급에서 있었던 뭐 활동들을 대한 내용들이나 협력 관계, 수업 과정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주로 이거 쓰면 반장한 학생들 많기 때문에 반장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급 안에서 생겼던 갈등 관계 해소하는 걸 많이 쓰는데, 자, 솔직히 보세요. 그죠? 고3 학생, 여학생 거기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겠어요? 사건, 사고가 없지, 별로. 다 약간 한 이만큼 부풀려서 쓰는 거죠. 교수님이 모를까요? 다 똑같아, 보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다. 똑같은,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보면 플롯이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나중적이긴 하지만, 좀 꽁했으면 꽁했던 걸로 하고, 관계 형성이 어려웠으면 어려웠던 관련된 걸 하고, 남들을 도와줘서 내가 뭐 해피하게 해줬다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좋아졌다 써라, 차라리 그냥. 배려, 그 내용을 배운 걸로 하고,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리더십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앞장서서 가는 거 말고 같이 가는 걸로 하고, 내가 그렇게 역량이 아주 막 대박 뛰어나서 그런 걸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럴듯하게 써주자, 제발 좀. 사실 보면 여기서 되게 막 소설로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소설로. 그래도 페이크 다큐 정도 나와야지. 그죠? 환타지가 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거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번 대학별 자율문항에서는 내가 그 전공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주면 되게 좋고, 학교마다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보려는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고, 또 요즘에 강조되는 게 이제 융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예 싹 다 갈아도 관계없고, 뭐 요즘에 심지어 전과도 많이 하는, 내가 전과 생각하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난 전과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거기 계속,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도동문과야.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독일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가지고 뭐 업적을 내면 되죠. 도동문과 왔는데 나는 그 관계없이 나는 뭐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와야 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좋아하겠죠?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떤 마음가짐일까를 생각하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쓰실 때. 그리고 이 학업계획 이후 진로계획은 이거 좀 환타지긴 한데, 학생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 이게 사실 미래 시제잖아요. 저는 거꾸로 저는 이거 좋아하는 게, 미래 시제를 미래로 쓰지 말고 과거로 써도 되고 현재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전공 관련된 내용에 대한 투여될 수 있는 내 힘, 역량이니까 그걸 키워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요소를 좀 더 잘 하겠다. 내가 학교에서 뭐 반장도 많이 하고 동아리장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 난 나중에 밖에 나가서 뭐 NGO 활동가가 되거나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발전시켜 내겠다. 그렇게 하고 전공 관련되어 있는 게 어학과도 되고 사회학과가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거. 근데 이거를 개뻥 치지 말고 현재 내가 했었던 활동들 내용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환타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쓸 때. 가능한 걸로 쓰자. 그리고 해당 학교, 그 학과 관련돼서 좀 강하게 좀 어필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단 학생들 중에 뭐 대학원을 가고 뭐 박사를 하고 유학 가고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뭐 공부 좋아하면 공부 더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석박사 따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거 쓰면 그게 환타지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재 상황에서 현재와 과거의 나의 역량,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걸 키워서 내가 이후에 이 부분에서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관련된 내용이 다 쓰고 나면 저희가 작성을 하고 나면 첨삭을 하잖아요. 첨삭을 하고 또 다시 쓰잖아요. 보통 이 과정이 빨리 끝나면 한 2번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왜 오래 걸리냐면
학생이 제때 안 주는 경우에요. 글을. 특히 첫 번째 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직접 하시거나 하실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글이 빨리 나와야 초안이 빨리 나와야 고통이 짧아진다. 예, 뭐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머니 같이 잠수 타요. 예, 그럼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주. 예. 그래서 한 달 반 걸린 경우 있어요. 진짜로. 예, 모 외국 학생인데 한 달 반 걸렸어.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재첨삭하면 된다. 이게 프루프 리딩이잖아요. 논문 쓸 때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랑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쓸 때 프루프 리딩 하잖아요. 이 논문에 진짜 하자가 있는 막 최종적 검토하죠? 이것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하고 쓰고 첨삭하고 프루프 리딩까지 되면 그게 열흘. 길게 걸리면 14일. 2주 안에 끝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아이는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예, 하시고, 예, 퇴고를 반드시 한다. 자, 여기 당구장 표시 있죠? 혼자 보기보다는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예,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랑 하세요. 친구들끼리 하면 다 똑같아, 머리가 다. 그래서 고만고만 하니까.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맡겨서 하시는 게 좋다. 대필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같이 만들어야 돼, 절대. 완성하면 끝난다. 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프로그램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너무 또 제가 말을 많이 했죠. 예. 뒤에 저희 촬영자가 무조건, 예, 50분 이내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하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아시겠죠? 다 이해되셨잖아요? 예, 그거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가. 목숨은 이미 걸었어, 학생들이. 걸었고,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서, 예, 어느 길로 갈 건지에 대한 내용 정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미래지향적인 거 보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되, 1번, 2번, 3번도 읽으면 내 아이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열심히 보긴 보겠지만 어머니들만큼 꼼꼼하게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소개에서 어떤 느낌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객관적 데이터는 뭘 봐요? 생기부.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느낌을 통해서 얘가 이런 애였어? 그런 애였네? 그럼 볼까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소개서. 성철이가 아까 서울대학교 그 학생 뭐 썼다고요? 사진책. 왜? 이상한 놈이네? 신기하네? 볼까? 면접장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볼까? 그럼 봐야지, 걔를. 예, 일단 안 치면 이기는 거야, 우리는. 잘 안 치면. 아시겠죠? 예, 앉을 수 있도록, 예, 좀 도와주시고, 예, 아마 저희가 오늘 이거 마감하고 나면, 다음 달에 아마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자기소개서를 같이 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반 면접이든 뭐 질문 재심무 면접이든 뭐 저희는 MMI까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뭐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요소에 대해서 원하시면은, 예, 데스크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